처음 이 사연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저는 35살 주부입니다. 6살 된 아들이 있는 엄마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어요. 야근이 많았지만 주말엔 꼭 시간을 내서 아들과 놀아주곤 했죠. 레고도 함께 만들고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특히 아들이 아빠 어깨 타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에 남편이 아들 볼에 뽀뽀하고 출근할 때만 해도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점심때쯤 남편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아.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그날 장보기가 이렇게 설렜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새우튀김도 준비했죠. 오후 6시쯤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일찍 들어갈게. 전 얼른 답장했죠. 비밀이야. 맛있는 거 준비해뒀어. 이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로부터 2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호등 앞에서 정차해 있던 남편의 차를 과속하던 트럭이 덮쳤다고. 남편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중간에 심장이 멈췄대요. 마지막까지 저와 아들 이름을 부르셨대요. 지금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장례식장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은 아빠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었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는 멀리 출장 갔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때는 시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있잖아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5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요. 시어머니는 돌변하셨어요. 이 보험금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넌 아직 젊으니까 재혼하면 되잖아. 이게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고성과 협박으로 변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날 일찍 들어오라고 한 게 너잖아. 시동생까지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저를 쫓다니기 시작했고 집 앞에서 감시하기도 했죠. 심지어 아들 유치원 앞까지 찾아와서 조카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10년 전 남편의 형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보험금을 요구하셨고 결국 형수님은 해외로 도망치다시피 나가셨다는 거예요.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을 죽였다는 소문,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소문까지 시어머니가 퍼뜨린 거였죠. 한 번은 아들이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내 엄마가 아빠를 죽였대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너희 딸이 우리 아들 죽인 거 다 알아. 보험금 포기하라고 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쓰러지셨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걸 모르셨대요. 혼자 참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새벽 2시에 우리 집 초인종을 계속 누르셨어요. 이 돈은 우리 거야. 네가 뭔데 가로채? 라고 소리치시면서 경비 아저씨가 말리시느라 한참 실랑이가 있었죠. 그러다 며칠 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도박으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셨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돈은 와이프랑 애를 위한 거예요. 도박빚 갚으라고 든 보험 아니에요. 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사고가 났어요. 어제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대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어요.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서류를 발견하셨어요.
남편이 공증을 해뒀더라고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보험금은 아내와 아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부모님 일은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용서해줘.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이 문서가 너와 우리 아들을 지켜줄 거야. 지금도 가끔은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보험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실까 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강해져야 해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전 형수님에게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지 씨 10년 전 일이 너무 후회돼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남편 당신 큰 도련님이 사고 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보험금을 올리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사고가 났죠. 형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옛날 통장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형님 명의로 대출을 몇 번이나 받았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도박으로 날렸대요. 형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시어머님은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봤는데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빚이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형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민지 씨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시어머님이 사고 전에 큰아들 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분이었는데 브레이크를 손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런 생각까지 하셨단 말인가요? 그래서 남편의 사고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 형수님이 주신 자료들, 남편 휴대폰에 남아있던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특히 결정적인 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보해 주신 거예요. 사고 전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 차 근처를 서성거리는 걸 보셨대요. 뭔가 수상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다행히 유치원 선생님이 기민하게 대처해 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엄마 할머니가 자기랑 살자고 했어. 그리고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형수님의 증언, 경비원 아저씨의 영상, 남편의 녹음 파일까지. 다행히 담당 형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남편이 공증을 해뒀더라고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과 보험금은 아내 김민지와 아들에게만 상속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거기에는 남편의 자필 편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보에게 미안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남기게 되어서 부모님 일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엄마가 도박으로 집안 전체를 망치실 뻔했고 형도 그래서 떠났다는 걸 어떻게 말해. 난 달랐어야 했는데 더 일찍 너한테 털어놓고 같이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혼자 끌어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됐어. 그래서 이 편지도 남기고 보험금도 확실히 해둔 거야. 정말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이 편지가 너와 우리 아들을 지켜줄 거야. 보험금은 절대 건들지 마. 그건 너희 둘만의 거야. 부모님한테 줘서는 절대 안 돼. 우리 아들 잘 키워줘.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고 여보. 당신도 꼭 행복하게 살아. 늘 미안하고 사랑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걸? 어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 수십 건 발견됐대요. 그리고 사고 당일 남편 차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요? 무서워도 증거를 모으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 회사 동료분이 찾아오셨거든요. 민지 씨,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사고 전날 과장님,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셨었어요. 아들 면회를 핑계로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오셨는데 그때 과장님 차 주변을 맴도시더라고요. 뭔가 수상해서 녹화해뒀어요. 동료분이 보여주신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남편 차 밑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제출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가 사고 직전 딸에만 3억의 빚을 더 졌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 빚을 갚느라 본인 월급의 80%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도 너무 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 아빠를 데려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 다행히 좋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옆집 경찰관 아저씨는 매일 우리 집 주변을 순찰해 주셨고, 윗집 할머니는 아들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셨어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난 형사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드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수사해 주셨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도 끝까지 힘이 되어 주셨어요.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들, 목격자들의 증언, CCTV 영상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요. 아들도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게 될 거고, 상담 선생님 말씀으로는 환경을 바꾸는 게 트라우마 치료에도 도움된대요. 며칠 전에는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엄마가 돈을 요구하셨다. 이제는 거절했다. 와이프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경찰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시어머니의 도박 빚이 30억까지 불어났다는 소식도 들렸고, 사고 당일 의문의 전화가 여러 통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지난주에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대요. 무섭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꼭 나타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잘 이겨낼게요.